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딱 최근에 사고 싶었던 주식 섹터 중에 난 이랑 쪽이었는데 박수 치거나. 그래서 뭐술 칠 이유는 없지만 한 칠게요. 건강에도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나 뭐라고? 너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건강이 좋잖아요. 아니 저희가 원래 촬영 시작할 때 이 녹음이랑 타이밍을 맞추려고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칠 필요 없었지만 우리 경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에 좋잖아요. 아 박수를 치는 걸로. 예, 아주 좋은 수요일입니다. 네. 건강한 수요일이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요. 네, 요즘 비가 갑자기 길 가다가 많이 내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어제 손실이 커가지고 비 맞으면서 좀 걸었어요. 우산 없이 걸려. 어제 우산 없이 나랑 경훈이랑 영우랑 나가서 좀 걸을까? 이러다가 여기 우리 걷는 데 있잖아. 거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뛰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갖고 셋 다 그냥 비에 홀딱 맞으면서 뮤비 한 편 찍으셨네요. 좀 보기 좋은 뮤비는 아니었는데. 오늘도 이제 한 주에 한 중간 정도 5거래일 중에 딱 중간에 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어제자로 초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안 죽나요? 그건 믿어야 됩니다. 아침에 은석이 형이랑 얘기하다가 은석이 형이 명언체족이잖아. 그래갖고 은석이 형이 초전체 아직도 안 죽었네 이랬대요. 금양까진 가야지. 초저평가야. 은석이 아침부터 명언 쏟아내더라고. 그래서 어제 신성데이터테크가 하한가에 100만 주가 있는데 그걸 누가 다 받으면서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자로 상한가에 도달했고 오늘도 지금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에코프로를 보는 느낌이 살짝 어제 보면 들더라고요. 나 진짜 조금 소액이지만 나도 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 또 이렇게 생각하면 신성 델타테크 하한가에서 제가 그 주식을 샀으면 거의 50%막 이렇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맞아. 이거 거의 진짜 가상화폐 같네요. 가상화폐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도 상승을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11% 상승으로 여전히 테마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공고히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흐름 못 하겠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 어제 잠깐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비를 맞았고 비 많이 맞았어. 그리고 어제장 특징적인 게 엊그저께자죠. 미국장에서 엔비디아가 8%나 급등을 했어요. 목표 주가 $720 리포트가 새로 나오면서 실적 발표 기대감이라서 엄청 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해주는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도 3% 갭상승으로 시작했는데 문정까지 했다가 보합으로 결국 마감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좀 미국장이랑 반대로 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오히려 반도체가 먼저 선빵 때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엔비디아가 오르고 또 엔비디아 올라서 한국장이 이제 오르나 했더니 또 내려. 근데 또 엔비디아가 오늘은 또 내렸어. 이런 흐름, 그러니까 마치 한국이 대장이다. 그러네요. 근데 옛날부터 주식거래 하면은 코스피가 대장이라는 얘기가 농담처럼 되게 많았어. 선행하는 거네요, 미국 주가를. 그렇지. 실제로도 아마 신흥 증시 중에 한국장이 선행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 우리가 제조업 많이 하고 경기에 가장 선두에 선행에 있어. 필요한 재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라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표지.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약간 선행 지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거래하기. 예측하기 빡세다. 뭐 이런 말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야간 선물도 우리나라 상장돼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저녁에도 아시아장 해지를 우리나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 선물도 상장돼 있어가지고 위안화는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로 뭐 숏을 치거나 롱을 해가지고 아시아환 해지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국장이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네요. 근데 그 SK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건가요? SK 하이닉스가 HBM을 다루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가이던스 목표치가 엔비디아는 엄청 오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뭐 자세한 숫자는 사실 파악하기 힘든데 엔비디아가 개인 투자자가 분석해놓은 글에 따르면 월에 이익이 2.9주였나? 월 이익이 월 2.9조. 이익.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으로 이익이 2,500억인가 그래? 그러면 연으로 치면 한 3주? 그러면 적지 않은 거거든. 작년 이익이 한 7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금액을 35% 정도? 물론 이제 그거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실제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0배 높게 쳐서 팔아도 그게 또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다. 거의 이러한 논리로 잡은 컨센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장밋빛 미래긴 하지. 근데 이게 실제로 내일 아침 기준으로 엔비디아에서 우리는 여전히 수요를 못 따라잡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꽉 차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얼마나 하는지가 아마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조금 주요 포인트일 것 같아.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거라서. 근데 나는 반도체주는 어제 거래해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 눈날 빠지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장 내내 붙어 있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던데. 오늘 초전도체가 또 신성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또 한 축 있잖아요. 맥신. 거기는 또 내리나요? 아니면 거기는? 여기도 같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맥신에 돈이 빠지면서 신성, 초전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같이 상승해서 맥신의 대장주로 보이는 휴비스가 지금 한 20%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한국장을 알고 있는 곳이 3개 있어요. 우리의 고향 2차 전지가 있고 새로운 곳들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근데 지금 초전도체랑 맥신이랑 오르고 있으면 2차 전지는 빠지고 있겠고. 와, 대박. 소름. 수급 추적. 대박. 네, 경호님한테 배웠습니다. 예측력 미쳤다. 정확합니다. 에코프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제자로 시총 순위가 바뀌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에코프로가 1등, BM이 2등. 근데 오늘은 둘 다 에코프로 5%, BM도 5%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아까 얘기를 촬영 전에 했었는데 그게 되게 조금 특이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가져오는데 에코프로가 지주사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의 가치가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 그리고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8월 31일 날부터 편입돼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영국의 FTSE인가 거기 지수에도 편입돼가지고 그거 도합하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순유입이 기대된다고 해요. 그런 효과로 에코프로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에코프로는 개인들이 수급이 주체였잖아요. 파데리 RC를 신봉하면서 그냥 에코프로 사 초코버 죽이자 이걸 달려갔는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사면서 그런 ETF 수급적인 효과를 노리는 어제도 배터리 아저씨 방송 보고 있었잖아. 그건 꼭 봐야죠. 특별한 얘기 했어?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아직 활동하시나 봐요? 계속. 근데 지금도 미디어에서 영향력이 좀 있으신가요? 근데 아무래도 2차전지 주가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즘에는 물론 시청자 수는 단단하긴 하신데 반응이 아무래도 2차전지 분위기가 죽었으니까 이전만큼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엔터주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 SM이 한 3.6%? 왜 오르는 거지? SM 쪽에 라이즈라는 새로운 그룹도 하나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오늘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는 그동안 수급적으로 매면 받았던 게 살짝은 돌아온 게 아닐까? 그 정도 아닐까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중국 헝다 사태도 그렇고 장이 안 좋을 때 엔터 관련주도 계속 빠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거기 있으니까요. 저는 거기 비를 맞고 서 있어요. 네, 우산이 없네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줘서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리고 그거 지난번에 하나오션 유상증자 이슈요. 그게 뭐 진짜 하는 거니 마는 거니 뭐 그런 거 관련해서 하나오션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하나오션 시총이 8조 원인데 2.5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때린다고 공시가 나오기 전에 뉴스로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뉴스 나와가지고 시장이 그걸 반영을 하다가 공시가 지금은 뭐 확정한 계획이 없다 그랬나? 맞습니다. 근데 그 확정 계획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후에 할 수도 있다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절대 안 한다라는 톤으로 해석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그때 빠지고 나서 다시 그 전까지 회복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슈랑 또 맞물려서 지난번 경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선업 빼서 중립보고서 나왔던 거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도 한번 투자 의견 하향하는 것들 이런 거 맞물려서 조선 쪽은 계속 조정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 증권 하나요? 일본 아닐까요? 딱 봐도 어감이 한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면서 물어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우리나라 증시니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포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잖아요. 뭐 삼성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게 영향을 주는데 갑자기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쉽게 말해서 일본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게 흔한 일이에요? 편한 일이지. 아 그래요? 아니 그때 한번 그 삼성전자 정말 고점일 때쯤인데 그때 막 글로벌 IB들에서 윈터 is coming 이런 리포트 내면서 목표 주가 6만 원 땅 때려버리고 실제로 거기까지 하락했잖아요. 근데 뭐 노무라증권이 이제 글로벌 IB랑 BBC 제가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력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내렸다. 그러면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그렇지. 조정도 지금 제일 크게 받고 있어. 그래서 저희가 시황 말씀 드리면서도 계속 하나오션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좀 조정이 그렇게 크게 왔나 보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딱 최근에 사고 싶었던 주식 섹터 중에 난 조선이랑 엔터 쪽이었는데 이럴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 막상 내리면 무서워서 사기 싫고 올라있을 때 언제 내리나 기다리다가 이게 항상 그렇잖아. 내려오면은 그때 또 마침 안 좋은 보고서들 많이 나오니까 고민하게 된다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조선주를 다시 담아야 되나? 혹은 엔터를 다시 담아야 되나? 지금 딱 조정 시기니까 좀 그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긴 합니다. JYP도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었으니까 조정은 어느 정도 뭐 예정되어 있었는데 막상 살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하다 항상. 조정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야 알아. 내가 업계에서 받았구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진짜 용기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뭐 맥신 관련주. 아니 거기는 진짜 남자 테스트. 친우가 맨날 자기는 진짜 사나이라고 사나이 테스트 4번 통과했다고 그래서 민우님은 사나이 테스트 한 번만 통과했지 않았냐고 그 수익률이 걔가 250%인 거였어. 와. 근데 최근에 여기저기 불나방 뛰어들으니까 다 까먹긴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신성으로 잠깐 많이 벌었는데 그 테마로 벌은 돈은 테마로 다 잃었다. 그래서 이번 달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말일까지 좀 집중을 해봐야겠네요. 요즘 테마의 제 대세가 신선도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찾나 봤더니 이제는 일본 오염수 방류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식품주들이 막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 신선하면은 요즘에는 다 그냥 사람들이 뛰어드는구나. 진짜 알트코인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 알트코인도 이름이 새롭거나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면은 좀 많이 오른다 하더라고. 그런 논리도 테마에 지금 먹히는 게 아닌가. 과거에도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엄청 화랑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테마 정서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돈이 잠겨 있고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안에서 수익률을 원하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투기 장세를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 장세들이 항상 자주 일어나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하다. 그 너무 빠르고 어려운 장세고 이런 시기가 끝나면은 보통 장세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진 않아. 전체적으로 항상 내 기억 속에서 보면은 모두가 즐거워하는 장세는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쏠리면서 테마주 극단적인 수익률을 쫓다가 증시가 잠잠해지는 느낌인가요? 그치, 왜냐면 사람들이 떠나. 이 테마 장세 끝나면은 아이씨 못 해먹겠다 하고 마우스 던지고 주식 계좌 덮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막 또 무슨 사건 터졌어 그러면 그때 갑자기 코스피가 올라 그러면 다시 해볼까? 약간 이런 사이클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반복이야. 여기서 한번 데이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나중에 계좌 까보니까 또이또이다. 진짜 피곤하기만 하네. 주식 안 해야겠다. 이걸 딱 덮어버리고 자기 일상 돌아갔다가 옆에서 너가 갑자기 돈 벌었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다시 여는 거지. 옛날 내 거 한 10주 남았는 거 어떻게 됐나 이제 그러면 다시 시작되거든. 그래서 그 증시 분위기를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투기 장세이긴 하지만 선수들 혹은 이제 잠깐의 운으로 테마주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장세일수록 수익을 지키는데 조금 집중하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장세에서 주의하면서 거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진짜로 저는 이런 장세 보고 있으면은 윈터 이즈 커밍이거든. 진짜 겨울이 곧 오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물론 제 편견일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뜨거운 테마 장세 이후에 재미없어지는 장세가 오기 때문에 지금을 즐기시는 분들 잘 즐기시고 또 지금 인내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분들을 위한 장세가 열릴 테니까 인내를 갖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요즘 계좌 어때요? 저요? 윈터 이즈 커밍? 전 덮었어요. 아 그래? 약간 이 느낌이지. 네, 그러니까 오 재밌었다. 덮었습니다. 덮었어요. 네.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진짜 짧지만 굵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늘 새로운 소식 생기면 네. 다시 찾아오니까 그때 뭐 업데이트 해보시죠.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벌어지니까.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